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31만 명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라 밖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98명 중 15명이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이 8명, 미국 3명, 캐나다와 필리핀, 이란 등이 각각 1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황이 심각한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 모두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먼저 이한주 기자 보도 보시고 지금 이 시각 공항이 어떤 상황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항 출국장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환자 발생이 당연히 많아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관리보다도 더 강한 조치, 그래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오늘 하루 런던과 파리 등 유럽 도시 4곳에서 도착한 인원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정부가 마련한 7개 임시생활시설 가운데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머물며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고 양성으로 확인되면 곧장 치료시설로 옮겨집니다. 또 생활시설에서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거나 방역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생활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지금 입국장에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 온 승객들은 어떤 절차를 밟은 겁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입니다. 증상이 없는 승객들은 이곳 도착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왔고 증상이 있었던 승객들은 검역장 안에서 따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공항 안에 격리시설로 이동이 됐고요. 증상이 없었던 승객들은 입국장 한편에 모여서 기다리다가 전세 버스를 타고 지정된 생활시설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항공권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직항이 아니라 다른 곳을 경유해서 온 승객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유럽에서 들어온 직항편은 제1터미널로 한 편, 그리고 이곳 제2터미널로 3편 들어왔습니다. 검역당국이 이 직항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전세 버스를 준비했는데 하지만 다른 나라를 거쳐서 들어오는 유럽발 입국자들은 따로 버스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대만을 거쳐서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들은 이 입국장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버스를 24시간 대기시켜서 입국자들을 수시로 수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 입국하는 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승객들 얘기도 좀 들어봤죠? 네, 학업을 갑작스레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승객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내용은 강버들 기자의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입국장을 서성이는 사람들, 유럽에서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천으로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입국자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곧바로 임시 생활시설로 가는 버스로 안내됩니다. 자녀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부모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미리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아니면 나한테 준비라도 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전화를 무사히 귀국해 한숨 돌렸지만 당장 모든 계획이 흐트러져 답답합니다. 아니, 한국 대학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지금 잠깐 암스테르담 갔다가 2달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준비하고 서류도 많이 준비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항공비도. 작년은 이번 학기가 다 취소가 돼서 여름까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꽤 많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서 못 나오고 있어요, 사실. 유럽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만큼 당분간 유럽발 입국 행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관리 방안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해서 매일매일 증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일 하루 2번씩 전화를 해서 증상을 체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외국인 여행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I don't have a number, so I just gave the number of the hotel which I booked, and they phoned the hotel. I've got a flight to Japan in 12 days, but I don't know if that will be cancelled. 이렇게 유선 전화로는 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같은 다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또 오늘부터 교회, 헬스장, 클럽 이런 곳들 2주 동안만 아예 문을 닫아달라고 정부가 강력히 권고했죠. 꼭 운영을 해야 한다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키고 만약에 어기면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부터 가봅니다. 일요일 예배하려면 2m 정도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하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 모습인데 교인들이 빽빽이 서 있고 또 마스크 벗은 사람도 보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포함해 서울시가 오늘 예배를 연 대형 교회 9곳에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김지성 기자가 함께 둘러봤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서로 2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정부의 예배 중단 권고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예배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일부 교인들은 교회로 가는 골목을 가로막고 공무원과 취재진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예배를 연 대형교회 9곳을 직접 찾아가 점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치, 신도간 거리 유지 등 7가지 감염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한 겁니다. 경찰도 동행했습니다. 예배를 참관을 했거든요. 가족분들이 오셔도 2m 떨어지지 않게 안내를 좀 잘 해주셨고요. 하지만 예배 자체를 열지 말라며 교회에 항의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서울시는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어길 경우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가 점검을 벌이지 않은 중소형 교회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작은 교회는 2m씩 떨어져 앉기가 쉽지 않고 또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데요.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그대로 진행했지만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열었지만 오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굳이 왜 예배를 열기로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마포의 한 교회는 주말을 맞아 한 차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교회 안팎으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예 현장 예배를 취소한 교회는 공지글을 올려 언론과 주변의 시선이 너무 차갑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말을 맞아 대형교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 날 일부 중소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현장 예배를 1회로 축소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모였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형 교회와 달리 소형 교회는 공간이 좁아 교인끼리 2m 떨어져 앉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체온을 잘 재는지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형 교회인데 침대수 어떤 데는 10명도 있고 막 20명도 있어요. 선수들 잘 나가지고 거리를 줘라, 마스크를 써라 홍보를 했죠 저희가.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중소형 교회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위장교회 2곳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47명의 명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대구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도열 기자. 지금 윤 기자가 있는 곳이 신천지 위장교회인가요?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곳에 힐링 문화센터라고 적혀 있고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폐쇄가 됐고 3월 24일까지 폐쇄한다는 2차 폐쇄 명령서까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계층을 더 올라와 보면요. 네, 이쪽을 보시면 희망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위층도 신천지 관련 시설인데 세 계층 어디를 둘러봐도 신천지 시설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특히 건물 밖 간판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일반 교회를 위장한 신천지 교회인 겁니다. 예, 거기서 지금 새로운 명단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인들은 아니라면서요? 네, 일단 교인 명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신천지 교인들이 지인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데리고 오는 이 선교교회입니다. 이곳과 또 다른 선교교회 한 곳에서 47명의 명단이 나왔는데요. 정확히는 신천지 교인들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네, 하지만 이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을 한 것이 분명한 만큼 추가로 명단을 파악했고 대구시는 이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하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신천지 관련 확진율이 높게 나오니까요. 검사 결과를 봐야겠군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대구에서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해왔는데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오늘도 이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더 나왔던데요. 네, 이제 요양병원 검사는 끝났고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검사 조사가 좀 남았었는데 오늘 대부분 끝냈습니다. 오늘 요양병원 5개소에서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파티마 병원 2명 등 일반 병원 3개소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혈액원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는 최근 포항 해병대 헌혈 캠페인에서 체혈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헌혈을 한 해병대원 148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헌혈 업무를 담당했던 간호사도 확진 판정이 나왔군요. 그리고 또 대구시가 다음 주부터는 정신병원도 전수조사를 한다고요? 네, 정신병원은 환자와 직원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환자와 직원 사이의 감염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확진자 116명이 나온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도 그렇고요. 또 대구에서도 정신병원인 배성병원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시내 24개 정신병원의 종사자 981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종사자 중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모두 검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소식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신천지 교인이던 31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31번째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런데 방역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 환자보다 먼저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확진자입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조사한 결과 31번째 확진자보다 먼저 증세를 보였던 대구의 감염자들이 확인됐습니다. 31번 사례와 관련해서 그때 조사를 진행 중일 때도 31번 사례보다도 그 발병일 또 증상이 나타난 날이 앞서 있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고 대구의 병원에 입원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해보니 6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이 중 2명이 각각 1월 29일과 지난달 1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1번째 확진자의 발병일로 추정되는 지난달 7일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다만 이들이 31번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의 여행력 등도 추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신천지 신도들의 여행력 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그럼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 시내 헬스장과 스포츠 센터들도 둘러봤습니다. 문을 닫은 곳이 많았지만 정상 영업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미 고객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정부 권고를 따르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스포츠센터 건물입니다. 건물 앞엔 오늘부터 임시 휴장을 한다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전국에 79개의 사업장이 있는 대형 헬스장도 모든 곳이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멈출 것을 권고하면서 이에 동참한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헬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엔 동감하지만 이용 고객이 평소보다 반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달 소상공인 대출도 신청했지만 아직 서류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월세를 대신 내줄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뭐 월세나 벌림이나 인건비 이런 거 나가야 되는 건 그렇다고 오래 했던 직원들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소 한 4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헤아려 주셔서 좋은 어떤 대책과 함께 이러한 권고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시설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며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도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집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죠. 그런데 오늘 코로나 청정지역이란 인식 때문인지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릉 안목 커피거리가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차장에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옆 백사장은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이제 어린이집도 지금 다 휴원이다 보니까 주말에 집에만 있기 그래갖고 이제 좀 멀리 바다 보고 싶어갖고. 주말 강원 동해안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엔 다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상권이 붕괴되다시피 했던 전통시장에도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어저께부터 코로나가 다 간 것 같아.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매출도 좋았어요. 코로나 사태에 대규모 단체 관광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뭐 크게 안 하는데 차들은 많이 늘어났어. 어제 보니까 차들은 많이 왔더라고요. 강원도는 오늘까지 닷새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쪽에 오면 좀 안심이 되고 모여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사람이 자꾸 더 나타나니까 많이 불편하죠. 불안하고. 지난 주말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방역에 산불 예방까지 지자체는 숨가쁜 휴일을 보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